구호흡은 입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호흡이 얼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호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호흡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일단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성장 중에 얼굴이 길어진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아데노이드 페이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 얼굴이 길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입을 벌리게 되니까 이 얼굴 주변 그리고 턱 주변의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입을 계속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은 혀는 내밀어지고 혀는 아래쪽으로 처져 있고 그리고 얼굴 근육이 얼굴을 다물게 하는 이런 근육들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느슨해지고 그러면 성장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굴이 길어지는 형태로 아래턱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호흡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얼굴형이나 치열의 변화가 생기면 일단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가속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 자체가 바깥으로 뻗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돌출입이 생길 것이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조가 생기기 때문에 충치의 어떤 발생 가능성 그리고 지은염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호흡을 계속 지속했을 때는 어쨌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런 것들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두통이 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흡의 원인 자체가 치료가 필요한데 이비인후과적으로 코가 막힘이 있고 알러지가 너무 심하고 감기를 너무 자주 하고 그러면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보고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해져서 그렇게 이제 구호흡으로 입으로만 숨을 쉰다. 그리고 코로는 전혀 숨을 쉬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근기능 장치를 쓰던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교정 장치를 쓰던 해서 구호흡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 교정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성장기의 이 중요한 시기에 얼굴의 어떤 조화를 깨지 않으면서 심각한 부종교합, 심각한 얼굴의 어떤 부조화가 생기지 않으면서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혀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혀가 보통은 내밀어져 있죠. 혀가 앞니들을 밀고 있는 힘 때문에 치아들이 벌어지고 돌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혀의 위치가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리고 성인들한테도 이런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혀로 입천장을 때려서 소리가 딸깍딸깍 클리킹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힘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건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혀가 입천장이 닿거나 입의 구강 구조상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려와 있고 가라앉아 있고 치아들을 밀고 있고 그런 습관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소리를 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신기하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던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혀를 쓰게 되고 혀에 근력이 생기겠죠. 자주.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힘을 많이 들여서 어떤 일정을 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혀를 입천장에 대고 소리 내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혀를 올렸죠. 그리고 어금니를 다물어요. 힘을 줘서 꽉 깨무는 건 절대로 필요 없고 편안하게 다뭅니다. 어금니가 살짝 닿아 있거나 살짝 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벌리고 있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다뭅니다. 립실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입술이 다무는 그 효과에 의해서 입술 주변에 근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 근육이 생겨야지만 입술 근육의 힘으로 치아들이 돌출되는 가드를 막을 수 있어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술의 위치가 잘 지켜지고 다물어져 있기 때문에 혀가 아무리 내밀어져도 치아들이 혀의 힘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는 것이 입술 근육입니다. 그래서 혀는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취해야 되고 입술은 항상 편안하지만 다물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치아들이 이 뉴트럴 존이라고 해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를 하면서 바깥으로 많이 뻗어지거나 내지는 안으로 많이 기울어지거나 치열 자체의 어떤 그런 불규칙성 그런 부분들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검진을 하시거나 그리고 진단을 받아서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병원에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10 중에 9명은 비호흡을 하지 못하고 구호흡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하나씩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 혀를 내밀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아랫입술을 열심히 씹어주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윗니들이 돌출이 되고 위 치아의 어떤 배열이 흐트러져서 과계교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계교합은 깊게 물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깊게 물릴 수도 있겠고 바깥으로 많이 뻗어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신기하게도 성인들도 그래요. 성인들도 부정교합이 있어서 저희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고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원인일지 부정교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그거를 명확하게 매우 클리어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습관들이 지속이 되면서 부정교합을 생기게 하거나 내지는 부정교합이 심하게 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